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어요. 지금 누구 보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유명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나가세요. 네가 뭔데 날 내쫓으려고 해. 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소공어림이 일순에 멎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장식된 라운지 한가운데 긴장감이 바싹 감돌았다. 등 뒤로 시선을 느낀 보안 요원이 다시금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기선 아무 불만도 떠벌리지 않는 게 규칙이니까. 이 소동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평소 차분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던 그의 표정이 놀라움과 분노 사이에서 일렁였다. 몇몇 손님들은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 탄성을 질렀지만 보안 요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변의 모든 관심이 둘 사이의 충돌로 집중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는 이들도 있었다. 이거 촬영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문제 만들지 마시라고요. 보안 요원님, 무슨 이유로 손님을 내쫓으시려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 사람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이나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불만을 터트리는 중이라고요. 하지만 난줄도 제대로 섰고 안내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이 라운지 이용권을 정당하게 샀습니다. 여권 제시도 했고 등록도 마쳤고요.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내부 방침에 따라 특정 인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보안 요원은 고압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아직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니 입장 전에 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덮고 지나가시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니요. 그건 본인 사정 아닌가요? 여기서 괜히 시끄럽게 떠들지 마세요. 손님이 유명 인사인 건 압니다만 우린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이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기 지금 저 사람 혹시 축구 선수 손흥민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쫓아낼 이유가 있나? 뭔가 이상한데 이 장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 녹화 중이지 않나요? 저 뒤쪽에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어휴, 이건 분명히 이슈가 되겠는데 누군가는 이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는 듯이 열심히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귓속말로 저 사람 진짜 손흥민 맞냐며 수군거렸다. 정작 손흥민 본인은 몰려드는 시선보다도 이 라운지 내부의 터무니없는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안요원님, 저는 조금 전에 미리 예약을 했고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만 시비를 거시는 겁니까? 말했잖아요. 저희 내부 방침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리고 귀하가 안고 있는 개인적 문제가 있다면서요. 굳이 언론에 대고 떠벌리지 말라고요. 괜히 귀찮아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뭘 떠벌렸다고 하시는데 혹시 아니 그냥 여기를 조용히 이용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본인 스캔들 얘긴 다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지금 축구하느라 바쁠 텐데 어쨌든 우린 괜히 여론 시끄러워지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조용히 해결이 안 되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 억지스러운 논리에 손흥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주변의 낯선 시선을 느끼며 다시금 목소리를 냈다. 그건 제 사적 문제고 여론이 어떻든 제가 여기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정당하게 신청했고 돈을 냈고 절차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난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 방침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다른 손님들 보세요. 저희 라운지 분위기 좋아요. 조용히 계시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불만을 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주변에 누가 찍고 있다고요? 그런 거 기사화돼서 우리 라운지가 논란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문 내지 마세요. 손흥민이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간 라운지 안은 숨죽인 듯 적막이 깔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박혀 있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숨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근거요. 그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나도 몰라요. 아무튼 여기서는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제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건 결국 제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때 한 젊은 여성 승무원 복장을 한 직원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다. 손님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큰 소리가 들려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해서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 중이니까 여기서 물러나 계세요. 하지만 혹시 손님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승객이 크게 목소리를 내며 끼어들었다. 이보세요, 승무원님. 지금 이 보안 요원분이 부당하게 손님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분이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이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말을 뱉었다. 저도 정말 답답해서요. 제 잘못을 알려주시면 고치든지 아니면은 제 입장이라도 해명하겠는데 이유 없이 나가라고만 하시네요. 그러나 보안 요원은 고집스러운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만약 우리가 제지해도 라운지를 계속 쓰시겠다면 조용히 이용하시고 외부에 아예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 문제가 어떻고 우리 라운지 직원이 어땠고 일체 발설 불가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부터 입장이 절대 불가할 겁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곤 짧게 대답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이긴 힘드네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뜨겁게 쏠렸다. 한두 명이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가서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손흥민 선수 괜찮으세요? 괜히 일 더 크게 만들까봐 걱정이 되지만 가만히 있는 게 옳은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SNS에 이 상황을 공유해도 될까요?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망설이며 손사래를 쳤다. 굳이 저 때문에 문제가 커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 권리를 지키고 싶긴 해요. 일단 오늘은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서 그 사이 보안 요원은 기세등등하게 다시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조용히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밖으로 나가서라도 제3자에게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떠벌리면 그땐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저희 라운지는 사생활 보호를 강조합니다.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 입막음 하려는 거죠.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지만 보안 요원은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어깨를 한번 돌리며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전혀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속삭였다. 혹시 기자를 부르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제게 맞는 방식을 찾을 겁니다. 마치 그들이 말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듯 나도 내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그 후 간신히 라운지 소파의 자리를 잡은 손흥민은 내색 없이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옆에서 함께 눈길을 주는 몇몇 승객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처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본인 문제를 밖으로 퍼뜨리지 말라는 말도 이상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언급하면 곤란해질 만한 상황인가 본데 승객들의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러다 결국 라운지 매니저라는 사람이 다가와 보안 요원과 짧게 귀옛말을 주고받았다. 매니저는 얼굴을 굳히고 손흥민에게 다가와 비즈니스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손님 저희 라운지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 규정상 개인적인 이슈나 논란이 있으신 경우 이를 외부에 떠벌리지 않겠다는 점을 동의해 주셔야 저희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인해 주실 서류가 있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서류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라운지의 사생활 보호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손님께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나 혹은 라운지 내 상황을 대외적으로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까지 준비해 두신 건가요? 저를 찍어내려고 작정하셨네요. 아니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유명 인사분들이 자주 겪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강요하시죠? 저는 그저 평범한 이용객인데, 글쎄요, 평범한 이용객 치고는 주위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면은 먼저 이 약관에 동의하시고 조용히 협의하는 게 어떨까요? 손흥민은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요? 라운지를 조용히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제가 겪은 불합리를 숨기라는 서약까지 해야 합니까? 매니저의 표정이 냉랭해졌다.
이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거예요. 요즘 SNS나 미디어에 한번 올라가면은 한순간에 라운지 평판이 추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평판도 생각해 주셔야죠. 전 아무 잘못도 없이 여기서 이런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이때 주변에서 서서히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도 여기 자주 오는 손님인데 이런 식으로 서약을 받아내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나요? 만약 그런다면은 제가 먼저 다음엔 여길 안 올 것 같네요. 보안요원과 매니저는 당황한 기사액을 숨기지 못했다. 보안요원이 재차 나섰다. 자,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라운지 손님이라면은 규정에 협조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이용 중이었고 시비를 건 건 당신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버럭하며 대꾸했다. 매니저는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하려는 듯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건 회사 차원의 지침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저희 상부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상부라면 누가 책임자죠? 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공항 내 시설이다 보니 절차가 복잡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니까 제게 이 서약서에 서명하라며 입막음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일 뿐입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한 장년의 승객이 말했다. 이보세요. 예전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땐 제가 좀 시끄럽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 라운지 측은 저를 이용 금지시켰죠. 그리고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들이 원하는 건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라운지 안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다. 몇몇은 자리를 떠나려는지 짐을 챙겼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표정으로 서성였다. 손흥민은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특유의 온화한 목소리를 내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러분, 제가 괜히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처사는 그냥 조용히 묻어두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다시는 겪지 않게 뭔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젊은 여행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맞아요. 또 누가 이 피해를 볼지 모르니까요. 저도 SNS로 알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 주세요. 손흥민이 서둘러 제지했다. 저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이 커지면 저만 곤란해질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제가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척하죠. 하지만 나중엔 꼭 다 같이 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시간이 흘러 손흥민은 결국 라운지에서 억지로 내쳐지지 않았지만 편안하게 쉬지도 못한 채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굳게 다짐했다. 이대로 입을 다물고 넘어가진 않겠다. 단지 말하는 방식이 달라야겠지.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SNS에 조용히 한 문장을 올렸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권리다. 이 짧은 문구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곧이어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과 SNS에 수어 수화 인식 개선 기금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링크를 공개했다. 그리고 직접 영상에 등장해 설명을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최근에 제가 해외 공항 라운지에서 겪은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단순히 말문을 막는다는 조치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수어를 배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인 기금은 한국과 해외 여러 커뮤니티의 수어 교육을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세한 일을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지만 해외 공항 라운지에서의 불쾌한 경험이라는 힌트만으로 사람들은 대략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다. 왜 갑자기 수어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혹시 라운지에서 입막음 당했다는 그 루머는 진짜인가 보네. 역시 손흥민답다. 분노에 휩싸여 소송 같은 걸 걸기보다 더 큰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네. SNS에서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그 라운지를 찾아내고자 했고, 다른 이들은 중요한 건 어느 라운지인지가 아니라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라며 설전을 벌였다. 언론 역시 관심을 보였다. 손흥민 선수 최근에 제기된 라운지 입막음 사건에 대해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금은 인터뷰로 크게 이슈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함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직접적 폭로를 자제했으나 동시에 수어 교육에 대한 기부와 홍보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여러 팬들이 동참했고 유튜브 영상 아래에는 손흥민 덕분에 수어에 관심 갖게 됐다.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수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다. 한편 그 라운지 측에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그곳의 매니저로부터 손흥민 측에 연락이 왔다. 안녕하십니까. 공항 라운지 매니저입니다. 며칠 전 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사과와 함께 간단히 미팅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의 매니저가 대답했다. 손 선수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때 보안 요원과도 대화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응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에요. 며칠 후 손흥민은 동일한 라운지 측 대표 매니저 그리고 문제 보안 요원과 마주 앉았다. 모두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라운지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흥민 선수님. 우선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날 보안 요원의 태도는 정말 명백히 잘못됐고요.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보안 요원은 뻣뻣한 자세로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그날 너무 과하게 대응했습니다. 사실상 회사 방침을 이유로 유명인인 손님께 몹쓸 태도를 보인 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그날 많이 당황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라운지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내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 사용 등 기본 교육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제안하신 수어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손흥민 님께서 SNS를 통해 모금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라운지도 공항 시설의 일부로서 공용 장소에서 다양한 고객을 맞이하기에 수어 교육을 도입하고 안내문을 여러 언어와 수어 영상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로서도 기쁩니다. 그러자 보안 요원이 작게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나 혹은 말 못하시는 분들을 대하면 좀 곤란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명인이라고 해서 괜히 더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공격적인 태도로 드러났네요. 앞으로 더 배울 마음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띈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저처럼 유명인이든 아니든 누군가가 부당하게 입막음을 당하거나 자신의 말이나 표현 방식을 마음대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걸 배우고 활용해야 합니다. 매니저가 뒤이어 말을 붙였다. 손 선수는 이번 일을 통해 조용히 당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운지 측이 협조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필요하다면 홍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운지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손흥민 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수어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라운지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항 전광판을 통해 새로운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수어 서비스 확대 도입 및 전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라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든 누구든 불만 사항을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개설 등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저 라운지가 변화하나 보네. 어쩐 일이지 손흥민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수어 교육 지원한다고 하더니 결국 라운지랑 협력까지 해내는 건가 역시. 문제를 단순 폭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풀어냈네. 그날 오후 손흥민은 라운지 대표와 함께 공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운지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라운지는 최근 불미스러운 응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어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도입하고 모두가 편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손흥민 선수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협력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그럼 라운지 보안 요원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분도 회사 규정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잘못된 구조와 문화 속에서 개인이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해요. 이젠 다 같이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후 라운지 대표와 보안 요원 그리고 손흥민은 기자들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보안 요원은 송구한 얼굴로 한마디를 전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수어 교육에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했던 말이나 태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네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역시 손흥민은 다르다며 감탄 섞인 탄성을 내뱉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손흥민은 일부러 라운지에 잠시 들렀다. 전과 달리 직원들은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친근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한쪽 게시판에는 새롭게 추가된 안내 문구가 있었다. 저희는 귀하의 언어와 방식에 귀 기울입니다. 수어 통역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세요. 옆에는 간단한 수어 그림이 설명되어 있었다. 와, 이 정도로 빠르게 적용하시다니. 손흥민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가 뒤에서 작게 웃었다. 이제 정말 변화를 시작한 것 같네요. 다른 라운지나 시설들도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제 바람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손흥민은 주변을 살피다 한 장애인 승객이 수어로 길 안내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았다. 직원이 서툴지만 열심히 수어를 따라하며 안내하고 있었고 둘은 미소 지으며 소통에 성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의 입을 막는 대신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서로를 배려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열어 최근 모금 현황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이미 목표를 넘어선 상태였다. 함께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했다. 손흥민 선수 이번에 모인 기금은 어느 기관에 가장 먼저 전달하시나요? 매니저가 물었다. 한국농아인협회랑 해외에 있는 청각장애인 학교에도 일부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라운지 직원 교육 지원금으로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멋지네요. 다들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큰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며칠 후 국내 언론은 손흥민의 수어 기부 캠페인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수어를 배워봐야겠다거나 내 주변에도 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편견을 깨겠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문제의 라운지 사건에 대한 구체적 폭로는 없었지만 오히려 손흥민의 행동이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예전 같으면 당장 라운지를 고발하고 소송 걸 일인데 이렇게 부드럽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손흥민은 역시 에이스다. 경기장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멋진 플레이를 하네. 결국 그 라운지는 해당 사건 이후로 직원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했고 장애인 고객과 외국인 그리고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도입했다. 동시에 고객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손님 여러분, 저희 라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불편함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수어 통역이 필요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담당자가 바로 달려옵니다. 라운지 직원이 환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공항 전광판에 재생되고 있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퍼졌다. 그 라운지 전에 무슨 구설에 올랐다더니 지금은 완전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었대.
그래서인지 승객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더라. 불만을 말해도 바로 대처해준다고. 그리고 종종 어떤 이들은 손흥민의 SNS나 인터뷰를 찾아보며 아직도 궁금해했다. 도대체 그날 라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그 질문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그냥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죠. 말로 하든 수어로 하든 글로 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사실이니까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누군가를 입막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와 언어를 어떻게 존중하고 함께할 수 있느냐였다. 손흥민의 작은 행동은 라운지를 넘어 공항 전반 나아가 사회 전체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말하기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모든 사람들의 표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공을 차며 뛰고 경기 후엔 수어 교육 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때로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확고한 결심이 엿보였다.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가 몸담고 있는 축구 그라운드 밖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나 말 못하는 누군가를 보신다면 꼭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지금 제가 시작한 수어 인식 캠페인은 여러분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배워가고 함께 목소리를 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해외 라운지에서 제발 입 다물라는 무례한 요구를 받았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목소리와 말 없는 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손짓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이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자막으로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 청각장애인 협회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라는 안내가 떴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부탁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공유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너도 나도 다음엔 어떤 멋진 변화를 만들어낼까? 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라운지에서 받았던 억압은 분명 불쾌하고 부당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경험이 오히려 커다란 긍정의 파동을 일으키는 계기로 바뀐 것이었다. 입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사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누군가는 불편을 겪었지만 결국 모두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매일같이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로 남았다. 누구도 말 못해, 억눌리지 않고 누구도 언어의 차이로 소외받지 않는 곳. 그것이 손흥민이 꿈꾸는,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이 함께 꿈꾸는 내일의 모습이었다. 다음에도 또 봬요. 그리고 잊지 말고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의 짧은 당부와 함께 사람들은 이 작은 혁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위에 퍼뜨렸다. 이제는 라운지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공공장소에서도 수어 교육이나 의견 제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깨달으며 이 행동의 파급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SNS 팔로워가 댓글을 달았다. 계속 지켜보자. 아마 새로운 이야기가 더 펼쳐질 거야. 손흥민이니까. 맞아. 우리도 그 변화를 이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어느 공항 라운지에서 벌어진 경직된 소동은 거대한 연대와 성장의 서막이 되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욱 힘껏 목소리를 내며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손짓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존중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해 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미소와 함께 영상이 종료되자 화면 속에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유도하는 작은 아이콘이 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들이 그의 채널을 알림 설정 ON으로 바꾸며 앞으로 전해질 변화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